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좌파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 한 사람 모셨습니다. 우리 돈박님이라고 우리 뒷집 살아요. 뒷집.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파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더리치 돈박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주 영광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돈박님은 원래 부동산 투자를 좀 하셨어요? 뭐 누구나 투자한다고 관심도 갖고 하는데 저도 뭐 정식적인 투자한 적은 없고요. 항상 관심만 있었고 네. 실거주로 어떻게 하면 좀 오를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만 했었고 네. 실행은 못했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50대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집을 지금 한 번도 안 사본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그돈 많이 벌었어요? 여지껏 부동산으로 돈 번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래도 최근에 네. 더리치 와서 예. 뭐 돈방님 자포님께도 좀 조언도 듣고 예.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인드를 바꾸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항상 집이라고 하면 제가 실거주 해야 되고 네. 집은 투자 수단이 아닌 그냥 주거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 네. 사는 동안 네, 이사는 몇 번이나 했어요? 한 5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네네. 지금 아이가 이번에 군대 갔잖아요. 큰애가? 네네. 그러면 이제 21 잡고 네. 5번이면 4, 5, 20 한 4년 만에 한 번씩 이사를 했다는 얘기네. 네네. 그러면 뭐 이사를 자주 안 한 것도 아닌데. 네네. 그건- 처음에는 신혼 때는 이제 그 다세대식 빌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럼 그때 샀어요? 아니요, 전세였습니다. 전세로? 출발이. 예. 그래도 전세로 출발하면 돈 좀 있었네. 한 4천 정도 보증금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99년도에. 99년도에 4천만 원이면 네. 적은 돈 아닌데, 근데 그때 결혼 생활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지하 단칸방 월세부터 할 텐데 안 그러시네? 주변에 뭐 저보다는 집사람이 좀 전문직에 있어가지고요. 네. 그 집사람 이렇게 동기분들 결혼하는 거 보면 네. 뭐 부모님의 힘이었는지 뭐 능력 있던 남자였든지 저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좋은 집에 신혼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 그래요? 상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빌라부터 출발을 하셨구만요. 네네. 그럼 어디서부터 처음에 살으셨어요? 일산 백석동에서 백석동?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예예. 99년도. 네네. 처음에는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고 예. 서울에서 이제 집을 구하려고 다니다 보니까 네네. 그 당시에는 서울에 이렇게 지금처럼 주거 환경이 그 강남 말고는 네. 제가 이제 성수동에서 자랐는데요. 예. 성수동이나 지금의 저기 한양대학교 앞에 있는 사근동, 왕십리 그쪽이 좀 집값이 좀 저렴해서 그쪽에서 원래 어릴 때 살았어요? 네네. 성수동에? 네네. 우리 장인 양반도 그쪽에서 살으셨다는데. 제가 그 지금의 서울숲이죠. 네, 거기에 네. 경마장 있을 때부터 그런 걸 했어요. 경마장 있을 네, 때부터. 뚝섬 경마장. 그러죠. 아이고 그 진짜 옛날 얘기 듣네. 그래서 그쪽에 좀 알아보다가 네. 그 가격 대비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해서 마침 누님이 일산에서 살고 계셨거든요. 네, 네, 일개 네. 신도시죠. 네네. 그래서 누님 집에 몇 번 놀러 갔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주변에 마트도 크게 있고 뭐 호수공원도 있고. 그죠. 뭐- 그때 뭐 일산 이미 지하철이 다녔던 네네. 데인데. 뭐 예. 저는 직장이 강남이어서 좀 멀었지만 집사람은 또 공항 쪽에 직장이 있어서 일산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네. 큰애를 거기서 낳고요. 예. 한 1년, 2년 가까이 살다가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집사람이 좀 그 동기분들은 좀 아파트에 좀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애를 임신하고 예. 집에 혼자 있으면서 약간 그 우울증 비슷하게 그렇지. 예, 혼자 집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주거 환경도 네, 그렇고. 아무래도 빌라촌이 그 일산 내에서도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좀 기분이 좀 안 좋고 뭐 고민을 많이 하길래 그때 이제 처음 그 전세 대출이라는 거를 네. 이제 받아서 네. 뭐 제가 일단 회사 안정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집사람도 휴직이지만 둘 다 이제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32평대 아파트로 바로 일단 전세였죠. 전세로. 네. 전세로. 그래서 그때 계획은 참 그 불임의 시절이었고 젊었을 때인지 몰라도 근데 이제 99년 그다음에 뭐 2001년도였던 것 그게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막 IMF에서 막 벗어날도 말동한 때였기 네네. 때문에. 네네. 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매매를 대출로 무리하게 뭐 무리하게도 아니었죠.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 몇 천만 원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연봉보다 더 큰 돈을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그러지. 예. 우리 다 그러잖아요. 네네. 부모님들이 뭐한테 배운 게 뭐요? 그러니까 빚지지 말고 살아라. 뭐 네. 그런 얘기 듣고 네. 살았기 때문에 빚을 얻어서 집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죠. 네. 아, 그렇게 해서 빌라에서 이제 34평 아파트로 32평. 이사를 32평 네. 아파트로 네. 이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지역도 내네 그 동네. 네, 일산. 어. 이제 저희가 그 단독 주택 빌라 있는 그 다세대 7블럭이라는 그 백석역 뒤에 거기 살았는데요. 참 웃긴 게 그 찻길 하나로 이제 건너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쫙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은 전세를 갖고 제 그때 계획은 사실 제 개인적인 스토리긴 한데 이제 서울로 그때 당시에 일산의 아파트 매매가가 2000년대 초반에 30평대가 2억이었거든요 매매가가. 네. 근데 그때 강남은 2억 7천 정도 했었습니다 서초로. 근데 강남 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 7천만이란 돈이 2억도 저는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7천을 더 비싸게 주고 강남집을 산다는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한 6, 70%? 7, 80% 대출을 실행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네. 이자도 엄두가 안 났고 그러죠. 어떤 그런 대출 레버리지를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네. 전화가 왔네요. 아니 받으셔도 되는. 아 예 괜찮습니다. 네. 집값이 떨어지면 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면 그때 주위에 네. 돈박님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이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 중에는 네.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자산을 증식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나 보죠. 그 당시에는 제가 신입사원이기도 했고 네. 사회 초년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얘기하는 분들은 있긴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아직 그런 일단은 저축을 많이 해서 그렇죠. 예 집사람이랑 어딘지 애들 낳기 전에 네. 부지런히 저축해가지고 종잣돈을 마련을 해서 근데 그 종잣돈이라는 그 금액을 너무 좀 뭐 1억 정도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종잣돈 한 50% 이상은 마련을 한 다음에 대출을 최소화해서 집을 사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청약도 하고 그러는데 네. 청약은 안 하셨나 보네요. 청약을 했었는데 네. 그거를 그 청약을 넣거나 하진 못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나중에 일이지만 집 마련한 다음에 판교 신도시도 또 이렇게 청약 광풍이 한번 일었었는데 아. 그리고 뭐 운이 없었는지 뭐 분당도 이렇게 선착순 분양 같은 것도 좀 많았는데 네.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광교 청약이라든지 사실은 그때 광교는 인기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판교. 네네. 그럼 그런 걸 이렇게 알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래도 부동산에 대한 뉴스는 계속 접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2002년도에 또 제가 대기업 다니다가 네. 조그마한 회사로 옮겼을 때 네. 거기 사장님이 부동산으로 돈을 되게 많이 번 분이셨거든요. 아. 그분을 보면서 네. 아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결국엔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일단 그리고 운도 따라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네. 결국은 돈방님 아까 이제 처음 스타트가 4천만 원 네. 전세금 4천만 원. 네네. 그렇다면 지금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예, 부모님 힘은 안 받았습니다. 네. 그럼 많이 성공했네. 별 말씀.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옮겼어요? 그래서 일산을 사는 와중에 네. 이제 아이들 어리고 집사람도 이제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서 아기들을 케어해 주시고 하느라고 네네. 저희 집에 같이 사셨는데 네네. 어머님이 그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분당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네. 어머님의 그 바람은 어머님 교회 근처에 저희 집을 같이 이렇게 사시면서 본인도 이제 아기 보느라고 힘드시니까 네. 저희도 다 같이 그 근방에 주말에, 와라. 네, 가서 이제 교회를 같이 가시는 게 이제 나름 바람이셨는데 네. 저희한테 얘기도 안 하시고 분당은 그 당시에 이미 비쌌거든요. 네네. 집값이 일산보다도. 네. 그래서 마침 광주 오포 쪽에 분양을 하나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떼지곡에 넘어서 태제곡에 넘어서 금강 KCC 아파트라. 금강 KCC 아파트는 내가 알아요. 그 떼지곡에 넘어서 네네. 그 고개 다 지나서 능평리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네네. 오포 터널 가기 전. 그렇죠. 네네. 거기구나. 거기가 신축인데? 그때 그러니까 분양을 응, 해서 그렇죠. 맞아. 이제 저기 분양 청약은 아니시고 네. 분양권을 한 피 1,000만 원 주시고 이제 계약을 해오신 거예요.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쪽에 연고지도 없었고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직장이 좀 멀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하필 둘째가 임신을 했었거든요. 와이프가 둘째 임신을 했어서 휴직 네. 중이었어요. 집사람. 네. 근데 어머님이 이제 덜컥 계약을 하고 오셔서 제가 이제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당신이 그거를 이제 계약 파기는 못 하신다고 하고. 네. 저는 그때 사실은 한 고해 한 연말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강남 아파트를 좀 무리를 해서 사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3억 언저리 되기 전이어가지고. 네. 그 와중에 이걸 계약을 하셔서 네. 어머니가 뭐 너무 상심이 크시니까 뭐 새 아파트고 가봤는데 이제 분당은 아니지만 분당 생활권이어서 입주를 했죠. 그때가 200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입주를 해서 뭐 나름 새 아파트에 일단 사니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살다 보니 연고지도 없고 너무 떨어져서 있어서 네. 이게 뭐 저희 직장도 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집사람 복직 앞두고 네. 다시 일산으로 이사 가자. 그래서 이 집을 그때 계속 집값이 좀 안 올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내놨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또. 오포 집이? 네네. 그래서 거의 분양가에 그냥 매도를 하고 그 돈으로 할 수 없이 일산에 또 전세로 갔죠. 사서 간 게 아니고. 그때가 이제 그러면 한 2007년? 6년? 2004년도 그때입니다. 2004년도. 그러니까 2년 동안 오포에 살다가 2004년도에 다시 일산 가서 전세를 한 2년 사는 와중에 그 이제 일산 동성아파트라는 17단지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또 갑자기 2006년도에 네. 그때가 이제 부동산이 뭐 굉장히 오를 때였거든요. 뭐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팔아야 된다고 외국을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집사람은 반대를 했지만 저는 그냥 더 이상 이제 이사 다니는 것도 왠지 힘들고 좀 정착을 해보자 생각을 하고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6년도에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속된 말로 한 어깨 정도 단가에 산 것 같습니다. 아. 나중에는 올랐지만 예. 그래서 그거를 4억에 그럼 평수가 크네요. 32평. 아니 그 살던 집을요. 4억에 사고 네. 인테리어를 한 4천만 원 들여서 아이들 뭐 방 이렇게 아들 둘이었지만 그 이제
처음 제 집을 이제 제대로 장만하면서 예. 뭐 그 전에 그 오포집은 약간 신축이었기 때문에 거기 뭐 내 집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안 들더라고요. 그죠? 왜냐면 어머니께서 그 계약을 그 분양을 삐주고 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튼 예.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결국 한 4억 4천이 든 거죠. 거기서 한 5, 6년 살았고요. 애들이 네. 이제 초등학교 거기서 다 졸업하고 아, 나름 그때 이제 제가 2006년도부터 또 사업도 시작했거든요. 2006년도부터. 네. 근데 사업도 나름 뭐 처음엔 힘들었지만 계속 매출 신장을 하고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또 안주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집사람도 이제 복직해서 회사 다니고 저도 이제 사업 소득이 좀 점점 커지면서 까마득히 또 그 서울에 집을 사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왜냐하면 제가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출퇴근이 좀 자유로워서 네네네. 그 출퇴근 시간 그 러시아워 시간 피해서 좀 다니다 보니까 네. 출퇴근에도 어려움이 없었고 뭐 누구나 그 살다 보면 그 동네가 제일 좋잖아요. 아, 그러다가 이제 또 욕심에 큰 평수를 살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같이 또 사시니까 예.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 또 우성 아파트라는 좀 뭐 한 40평, 50평대 아파트를 전세를 또 가게 된 거죠. 이 살던 집을 전세를 놓고. 전세를 놓고. 네. 음. 그러면서 그러면은 전세 놓은 걸로 전세를 간 거에 돈을 더 보태서 간 거예요? 아니요. 보태진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집값이 전세금이 많이 그 기존 살았던 집이 전세금이 올랐다는 얘기네? 아니면 가는 집이 전세금이 쌌다든지? 제 돈을 좀 보탰습니다. 사업이 좀 잘 돼서 예. 뭐 한 종잣돈이 한 2억 정도 보태서 이 집 전세 놓고 네. 전세 갖고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저도 계속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좀 없진 않아서 그 아버지가 또 어떻게 그 수원에 임대 아파트를 또 분양을 매형 덕에 이제 정보를 얻어서 받으셔가지고 네네. 그거를 이제 전세를 놓고 계신 집을 제가 이제 샀죠. 어. 아버지에게 돈을 드리고 네. 시세보다 조금 높게 해서 사서 투자의 개념으로 그 집 이제 전세를 놓고 이제 결국에 이제 두 채가 된 거죠 집이. 네네네. 네, 다 이제 일산 그 살던 집은 전월세로 놨고요. 네네. 수원 집은 이제 전세를 놨는데 여기서 이제 그 뭐 비극이라고 하면 비극인데 왜요? 2015년도에 네. 그 이제 아이가 이제 큰 애가 고등학교를 갈 때가 된 거예요. 네. 일산에는 뭐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일산엔 고등학교가 남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다 남녀공학이었어요. 그래. 남녀공학이만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네, 좀 여자들 깔아줘야 되는 그런 거죠. 네, 성적으로도 좀 치일 것 같고. 큰 게 성적도 없지. 그래서 그 저도 항상 어릴 때부터 동경해왔던 강남에 예. 입성을 한번 해보자 아. 라는 생각으로 15년도에 그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서초동 진흥아파트를 전세로 가게 됩니다. 전세로? 네. 이제 전세를 좋아하는구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강남을 이제 한 번도 안 살아봤으니까 뭐 어릴 때 교회도 그쪽으로 다녀서 뭐 지리는 뭐 잘 알지만 네. 일단은 전세를 2년 살면서 네. 그 동네를 보자. 네, 파악을 하고 사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를 갔고 네. 이사를 가고 나서 16년도에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일산을 제가 사놨잖아요. 네, 그 네, 네. 집이 그 제가 2006년도에 사고 나서부터 15년까지 한 7, 8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안 올랐지. 네, 굉장히 오히려 떨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러죠, 그러죠. 그러다가 강남에 이사를 가고 16년도에 이제 집을 그 또 제가 이제 실수 아닌 실수가 어줍지 않은 지식이 있어서 이제 수원 아파트, 일산의 아파트 1가구 2주택이란 그거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양도세가 이렇게 막 언론에 나왔었어요. 1가구 2주택은 양도세가 중과가 된다. 얼마인지 내는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 막연한 그 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으로 이제 막 또 나름 뭐 어느 걸 먼저 팔아야지 양도세를 안 내나 생각을 하다가 네. 결론적으로 일산 집은 제가 그러니까 인테리어까지 4억 4천을 들였는데 2010년도에 3억 6천에 매도를 했고요. 3억 6천에? 네.
그때 만나서 그 집을 나한테 팔지. 왜? 그때 우리 때 2016년도에 아 그랬구나. 마이너스 나버렸네. 8천 마이너스인 거죠. 근데 그때가 이제 일산이 조금씩 오를 때였어요. 그런 게. 그 전에는 아예 내놔도 집도 보러 온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그때 이제 우리 내가 2016년도부터 일산에 집을 사기 시작했거든. 아, 뭐 수원 집은요? 수원 집을 이제 그것도 저는 이제 양도세 부분 때문에 뭐 몇 년 안에 팔아야 된다는 뭐 그런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또 판 거죠. 근데 그거는 아버지한테 산 금액보다 한 3천만 원 정도 오른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팔기는. 다행이네. 근데 팔아서 네. 문제는 거기서 이제 두 채를 팔고 16년도에 이제 17년도에 이제 전세 2년이 끝나서 그 당시에 살던 진흥 아파트를 이제 그 주변에 저는 사라고 그 당시에 거기 46평에 제가 살았거든요. 네. 이게 71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그때 시세가 한 14억 15억이었습니다. 17년도만 해도. 엄두가 안 났겠네. 아니요, 근데 그때는 사려고 했다가 네. 이게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한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지금의 대통령님과 전임 대통령의 대선 때 이제 공약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이제 지금의 대통령이 되시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다 그렇게 생각했지 뭐. 그래서 네. 지금 이분이 되면 안 사고 안 되면 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되셨어요. 그래서 안 샀구만. 그래서 안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면서 이게 하루가 다르게 집값은 더 안 떨어지고 네. 거의 뭐 폭등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정말 하루가 다르게 뭐 몇 억씩 올라가는 게 보이고. 자, 그러면 이제 네. 이제 2탄의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항시 2탄은 이렇게 크라이막스 때 자르는 거예요. 자,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금 우리 돈박님이 결혼을 하고부터 쭉 살아온 이야기,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과 연관된 자산 증식과 연관된 걸 쭉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에서만 자산이 불어났지 부동산을 통해서는 이제 자산이 불어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결혼해서 아이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 부동산으로서는 자산이 불어나지 않았다. 지금 이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나머지는 2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카페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5월 21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요. 유튜브로 제가 지은 책이 있어요. 부동산 공매 가이드북. 이거 출판 저자 특강을 할 겁니다. 물론 이 책은 좀 지은 지 오래돼요. 근데 이번에 또 뭐 2세인가 뭐 3세인가 4세인가 모르겠는데 새로 하나 이제 새로 책을 지었단 게 아니고 기존 책을 다시 하나 다 팔려갖고 새로 나왔는데 저자 특강을 합니다. 5,000원이에요. 5,000원. 아주 싸니까 이제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 들어오면 공고가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오셔서 신청하셔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출연하셨는데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좀 재미없게 얘기하지 않았나? 아니,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